자, TAT 2급 제47회 자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결산 시 다음과 같은 회계 오류를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회계 연도 말에 비유동 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 계상하게 되는 오류는 무엇인가? 자, 내용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 계상하게 되는 경우래요. 자산과 자본을. 자,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가 말하는 게 회계 오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산이 어때요? 과대. 자본도 과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채는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채의 변동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채의 변동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실은 차대 밸런스가 맞으려면 어때요? 지금 자산이 과대야? 그런데 자본도 과대야? 그럼 부채는 변동 없겠지 뭐. 우선은 그렇게 볼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요, 과소 계상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건물이 만약에 1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해야 돼요. 건물이 만약에 1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는데 자, 1번. 건물의 감가상각비를요. 10,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이렇게 돼야 된대요. 원래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건물 100만 원 할게요. 건물 100만 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100만 원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이렇게 하면 원래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99만 원이 돼야 되죠. 장부가액이. 그쵸?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봤더니 얘를 만약에 8,000원으로 잘못했다라고 쳐볼게요.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무계액이 얼마가 됩니까? 8,000원이 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99만 2천원이 되죠. 어때요?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효과가 이루어졌네요. 그쵸? 그쵸? 아, 자산 과대. 일단은 하나는 맞아. 자본은 뭔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얘도 근데 부채가 만약에 if 부채가 변동이 없다면 변동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본이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니까. 그쵸? 자산 빼기 부채인데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인데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인데 이게 자본인데 자산은요 증가했대요. 부채는 변동 없어요. 그러면 자본도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가정이 이렇다면 1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2번 갑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대 계상했대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대 계상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매출 채권. 원래 이렇게 할게요. 매출 채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뭐 그러면 이거죠. 원래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 원래는 8,000원이에요. 그래서 대손상각비 8,000원인데 자, 여기도 매출채권 매출채권 그냥 100만 원 할게요. 100만 원인데 지금 원래대로라면 대손충당금 8,000원. 그러면 매출채권 장부가액은 얼마? 99만 2천원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런데 얘를요. 지금 대손충당금 과대 계상했대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금액을 변동을 해볼게요. 예, 10,000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0,000원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랬더니 10,000원으로 바꿔봤더니 자, 얘가 얼마가 됩니까? 99만 원이 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반대로 자산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범하지 않나요?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했더니 어때요? 늘린 거죠. 늘렸더니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자산이 감소되는 효과가 오네요. 그쵸? 아, 그러면 얘는 틀렸네. 그쵸? 자산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범해지는구나.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거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3번 갈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의 과대 계상이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겁나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자산이 과대라 그러죠? 기말 재고 자산의 과대. 예. 기말 재고 자산의 과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산 과대인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제품이나 상품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냥 상품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상품, 뭐 기초, 뭐 뭔진 몰라. 뭐 단기, 우리 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기말이 있어요. 원래 기말이 8,000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채권은 매출 원가는 2,000원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원래. 자, 그런데 기말을요. 얼마로 하냐면 9,000원으로 과대 계상을 합니다. 그럼 매출 원가 얼마로 바뀌어요? 1,000원으로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1,000원으로 바뀌죠? 1,000원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말 재고 자산의 자산은 과대 계상되는 효과를 주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매출 원가 뭘로 가는 애예요? 매출 원가 얘? 비용으로 가는 애 아닌가요? 그쵸? 매출원가 비용으로 가는 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매출원가 비용으로 가요. 비용이 줄죠? 비용이 줄어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이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갖고 오게 돼요. 그쵸? 음. 자, 요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냥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자산이라고 말했죠. 실은 얘가요. 얘도 가만히 보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자산이 지금 자산 과대. 그쵸? 기말 재고 자산 늘려놨으니까 과대. 그리고 연결되는 매출 원가가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반대로 이익이 증가가 돼요. 여러분 이익은 우리 재무상태표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실은 얘도요. 자산을 과대 그리고 자본을 과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얘하고 지금 똑같지 않아요? 1번하고? 그쵸? 둘 다 답인 것 같네? 함정. 비유동이라 그랬죠. 여기 문제 3번에 지금 여러분 건물 건물에 얘는 뭐예요? 예. 비유동 자산 아니에요? 그쵸? 얘는 비유동 자산.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뭐예요? 유동 자산이네. 그쵸? 괜찮으세요? 그래서 얘가 3번이 틀렸어요. 얘 자산과 자본만 놓고 보면은 1번과 3번이 카테고리는 똑같은데 여기서 굳이 나누자면 얘는요. 비유동. 그쵸? 얘는 비유동, 얘는요. 유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탈락. 자, 미지급 비용의 과소계산. 됐어. 여러분, 부채는 변동 없다라는 전제로 가야지 우리가 뭘 하잖아요. 그쵸? 부채가 미지급이 과소돼. 그러면은 어때요? 부채가 줄어들면 얘가 자본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얘는요. 자산이 어떤 변화가 오는지 부분에 대한 거를 판단하기가 애매해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요. 일단은 부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정답은 1번. 얘도 실은요. 아주 심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리 또 이제 그 다음에 실은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래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은 이제 요번 47회 전산세무 이건 많이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자, 이제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에 미치는 영향, 잠시만요. 왜 이렇게 나가지? 같이 해보죠, 뭐. 네.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봤더니 750만 원의 주식 배당을 결의하고 주식을요. 1,500주 액면가액을 발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00주 곱하기 액면. 자본금 7,500만 원이네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식 배당 우리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주식 배당하는 경우라면 자본 총액 변동 있을까요? 원래 여기 자본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자본금이 있고요. 땡땡땡땡 다 생략하고 이익잉여금에서 주식 배당은 이거예요. 나 배당받을 배당금 그냥 주식으로 받을래. 여기에서 어때요? 밑돌 빼서 위에다가 얻는 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 총액은 변동 없겠죠. 총액은 변동 없어요. 아시겠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첫 번째 얘는요. 그래서 실은 여기 요 첫 번째 7,500만 원 주식 배당을 결의하고 주식 1,500주 액면 5,000원을 발행하였다. 얘는요. 붕괴로 나타내면은 이 주식 배당을 붕괴로 나타내면은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그냥 자본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공정가치 1,000만 원의 토지를 제공받고요. 공정가치 1,000만 원. 자,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겠죠? 차변, 토지, 얼마? 1,000만 원. 대변에 자본금은 얼마? 액면금액 그대로 적어주세요. 1,600주 곱하기 5,000원. 그러면 800만 원 맞나요? 800만 원. 나머지 200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금 800만 원어치를 뭐예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1,000만 원어치인 거죠. 그냥 그걸 토지로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제 이렇게 되는 분계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번. 주식 배당으로 자본 총액이 750 증가했어요? 변동 없어요. 그쵸?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있던 거 그냥 어때요? 요로 옮기는 것 뿐인데 무슨 총액의 변동이 있겠어요? 자리만 옮기는 거니까. 예, 1번이 틀린 말입니다. 바로 답 나왔네?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답 나왔네? 얘가 틀린 말이네요. 너무 틀린 소리를 해야 되고 있어. 자, 두 번째. 주식 배당으로, 그렇죠. 이익잉여금은 요만큼 감소하죠. 요로 옮겨지니까. 얘는 감소.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 두 거래 건으로요. 자본금 얘하고 얘 얼마? 750 더하기 800, 1,550만 원 증가. 맞는 표현이에요. 완전 맞는 소리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상기 두 개의 거래건을 통해서 자본잉여금 200만 원 증가하였다. 자본잉여금 뭔데? 얘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애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괜찮으세요? 실은요. 자본 파트기는 했으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실은 1번이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한 번에 걸쳐서 끝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1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저희 10분 동안 휴식 취해 주시고요. 3번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47회차 TAT 2급 이론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 재고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요.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선적지 인도 기준에 판매된 재고 자산이래요. 내가 판매한 거죠. 내가 판매한 건데 선적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죠. 선적됐을 때 넘어간 거니까 얘는 지금 누구 거? 내 거. 그쵸?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는 애예요. 그러면 1번은 일단 제껴요. 자, 2번 갑니다. 기말 현재 담보. 여러분, 담보면은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거죠? 그러니까 기말 포함. 괜찮으세요? 자, 2번도 제껴요. 자, 기말 현재 수탁자가 판매 못했대요. 제가 위탁, 수탁 뭐라 그랬죠? 수탁자 하이마트. 기억나세요? 수탁자 하이마트 나는요. LG전자예요. 하이마트에서 판매 안 돼 있어요. LG전자께. 얘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죠?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 괜찮으세요?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이전에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한 시송품이래요. 기말 이전에. 이거 코지마 안 맞아. 너무 좋아요. 저 살게요. 자, 그러면 얘 판매된 거죠. 그쵸? 매입 의사 표시했어요. 그러면 판매된 거예요. 예, 판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수익 인식. 그럼 팔린 거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더 이상 아니죠. 괜찮으세요? 4번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현란하지 않아요? 현란하지 않아요? 되게 컬러풀해요. 그쵸? 얘네들이 실은 여러분들 보면 AT 기출문제 보시면요. 꼭 이런, 어머,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 여러분들 왜 이거 화면 안 보이는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도 진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스크린 안 띄워놓고 나 혼자 이 화면을 보고 꼭 내가 진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요. 돼지 소풍가냐고 지는 안 세고 맨날 제가 그래요. 자, 여기 4번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도 우리 기출문제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것도 컬러풀해요. 얘네 되게 컬러풀해요. 근데 맨날 그림 문제 하나씩 꼭 내요. 근데 요번에 그림 문제 2개 냈어. 얘는 그림 문제 요번에 2개 냈어요. 예, 뒷장에 보면 그림 문제 또 있어요. 꼭 얘네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림 문제를 하나씩 꼭 내요. 예. 자,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얘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이제 내용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나 경영진에 제시한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반 활동이에요. 제반 활동. 제반 활동.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에요.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제반 활동. 내부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 할 건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활동 지금 여러분 활동이라는 말 누가 하고 있어요? 주연이가 하고 있죠. 예, 주연이가 정답이에요. 예, 이거예요. 실은 되게 보면은 얘는요, 되게 당연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예, 내부 통제 관련된 부분은 실은 여기에서 통제 환경이다 그러면 약간 환경에 대한 말이 나왔을 거예요. 환경. 그리고 위험 평가라는 건 리스크라든지 이런 말들이 언급이 됐을 거예요. 위험에 대한 거. 예.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모니터링은 감시. 모니터링은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으로 됐을 거예요. 실은 요 내부 통제 관련돼서 제가 유인물 지난번에 나눠드린 적 있었잖아요. 내부 통제 관련돼서는 그래서 실은 내용이요. 실은 얘가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그것만 대략적으로 훑어봐도 답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 딱 한 문제 나오는 거에서 제끼더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 예. 자, 얘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가도록 할게요. 자, 주항공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2021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처음 접하는 문제시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장부상의 단가는 지금 10,000원이죠. 10,000원이에요. 근데 한번 볼게요. 실은 우리가 이제 순실현 가치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순실현 가치는 예상되는 판매 금액에서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어때요? 비용을 더 들이면은 여러분 우리 가장 여러분 혹시 배래기 배가라고 이게 아예 특정 상품 말해서 미안해요. 예. 배가가 만약에 판매 금액이 여러분 실은 배가가 장부상에는 10,000원짜리야. 장부상에는 10,000원짜리인데 얘가 실은 12,000원에 판매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3,000원을 얹어줘요. 12,000원짜리 사면은 제가 3,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걔 얼마짜리 되는 거예요? 9,000원에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그거랑 똑같아요. 예상되는 판매 금액에서
내가 돈을 더 들여야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요. 얼마에 판다는 얘기예요? 9,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래 원가보다 싸게 팔죠. 원래 원가보다 싸게 팔아요. 그러면 걔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평가 손실입니다. 괜찮으세요? 평가 손실이에요.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 실은 뭐 순실현 가능가치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얘는 장부상의 금액인데요. 장부상에는 얘 재고자산이 10,000원인데 얘가 실은 요렇게 예상 판매 이겁니다. 단위당 예상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예상 판매 비용을 뺀 게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해요. 순실현 가능가치. 실은요. 장부 금액하고 얘 중에 작은 거 있죠. 그거를 원래 장부상에 반영을 합니다. 장부 금액하고요. 이 장부가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실현 가능가치. 둘 중에 작은 걸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000원은요.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9,000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지금 차이 부분 개당 1,000원은 뭐가 됩니까? 개당 1,000원은 평가 손실인 거예요. 뭐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예, 그냥 어때요? 그냥 평가하는 가치가 떨어진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괜찮으세요? 이게 개당 단가니까 총 수량 몇 개? 2,000개. 그러면 토탈 얼마? 200만 원이 평가 손실이구나. 괜찮으세요?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요번에 TET 2급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요. 주 한공의 2021년도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래요. 기초의 매출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으로 물어보는 거 뭐예요? 기초 매출 채권이래요. 기초 매출 채권, 기초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묻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에서 함정에 빠져요. 얘 문제를 풀 때. 자, 기초인데요. 제가 매출 채권 원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궁금한 거는요. 자, 기초예요. 기초 얼마니? 지금 얘를 궁금해해요. 기초 전기 2월 된 매출 채권 얼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말의 매출 채권은요. 예, 여기에서 다음에 차기로 2월 돼요. 얘가 차기 2월 됩니다. 얘는 여기에 적히는 애는요. 제가 색깔 바꿔야 되겠다. 차기 2월이고요. 자, 매출 채권이 대변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때요? 매출 채권의 감소를 이루어 놓는 거 맞나요? 그쵸? 자, 매출 채권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는요, 예, 매출 채권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2021년 기말 매출 채권 얼마? 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 100만 원 이렇게 칸 채우게 하세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애 100만 원이구나. 자, 여러분. 21년도 회수 불능이래요. 회수 불능. 그러면 얘 매출 채권 감소 맞나요? 못 받아. 네 매출 채권 날렸어.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얘 감소하는 애 회수 불능 어디? 여기에 기재해 주면 되겠네. 그쵸? 자, 얘도 지금 체크 됐어요. 자, 21년도 물건 팔아먹고 외상 매출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외상 매출금 늘어난 거 맞나요?
외상 매출금 늘어난 거죠? 외상 매출금 증가한 거 차변에 갖다 적어줘야지. 자, 그 다음입니다. 21년도에 현금으로 매출채권 회수했어. 그럼 매출채권 감소예요, 증가예요? 감소죠. 회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대변 쪽에다가 기재해주면 되겠네요. 자, 차변, 대변 밸런스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대변은 다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얼마 얘가? 390만 원 맞나요? 2만 원, 288만 원, 100만 원. 맞나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자, 390만 원 맞죠? 차변, 대변 일치합니다. 390만 원. 답 나왔네. 그쵸? 기초 얼마? 그렇죠. 90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답 찾았어요. 자, 잠시만요.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래는,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래는 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연구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했대요. 여러분, 연구 단계에서 비용 발생했어요. 예. 연구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연구비는 비용입니까? 아니면은 자산입니까? 비용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한다. 개발 단계에서 상용화될 수 있느냐 이럴 때만 개발비로 자산 처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요. 강사료 지급했대요. 영업팀 직원한테 회계 교육했어요. 이 영업팀 직원 그만두면 통제가 가능해요? 그쵸? 왜냐면 자산은요,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비용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교육 훈련비라는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별 명패 교체 비용이 발생했대요. 여러분, 부서별 명패 바꿨대요. 이거 소모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비용이죠. 자산 잡고 싶으면 자산 잡으세요. 명패를 갖다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뭐가 발생했대요? 영업권. 여러분 어때요? 내부 창출 아니죠? 합병하면서 매입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내부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 네. 얘 뭐예요? 얘 무형자산 맞죠? 합병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부 창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 잡을 수 있습니다. 얘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항공이 2021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감가상각은 기말에만 했죠. 기말에만 했었는데 얘는요. 처분 시점까지 하는 감가상각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실은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금 가만히 봤더니 얘 분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분계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자, 2020년 말에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래요. 자, 2020년 말에 장부 금액이 300만 원. 그러면 다시금 말하면 여러분 얘는요. 2021년 초도 되지 않아요? 기초. 괜찮으세요? 그쵸? 2020년 말은 2021년 기초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시죠?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그러면 2021년 기초가에 1월 1일자에 뭔지 모르겠는데 자, 건물 금액 얼마인지 몰라요. 그쵸? 얼마인지 몰라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300만 원이었대요. 그쵸? 장부 금액이니까 300만 원이었대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얼마에 팔았대요? 320만 원에 팔았다 그러죠. 320만 원에 팔았더니 처분이익이 얼마 발생했다는 거예요? 30만 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0만 원에 팔았는데 3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을 하려면 그러면 얼마짜리 팔았다는 얘기예요? 320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 30만 원 득받대요. 얼마짜리? 290만 원짜리 팔아야지 300만 원 득보는 거 아니야? 30만 원 득보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290만 원짜리?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언제 처분했냐? 2021년 8월 1일 날 처분했는데 지금 원래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90만 원이라고 장부가액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290만 원 장부가액이 됐다는 거예요. 8월 1일 날. 그러면 감가상각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차이 부분 10만 원. 그렇죠. 감가상각 차이 부분 10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구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접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실은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감가상각을 우리가 실은 원래 여러분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감가상각을요. 기말에 한번 하고요.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을 해요. 그런데 처분 직전에 하는 경우가 실은 안 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안 해도 큰 지장은 없어서 굳이 우리 시험에서 처분 전에 감가상각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시험이. 그런데 요번에 예외적으로 이런 이론 문제를 한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여러분들 멘붕 오는 것 자체가 기말이 아니라 물건 얘 있죠. 건물을 처분할 때 그때 감가상각 이 말 자체가 멘붕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내용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말이라고 표현한 그거는 전기말은 올해 기초예요. 기초에 300만 원짜리를 감가상각했어.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걔 팔아치운 게 30만 원 득받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하면 320만 원에 팔아서 30만 원 득보면 나는 290만 원짜리 판 거네. 그쵸? 290만 원짜리 판 거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가 290만 원 되려면 10만 원 감가상각했겠죠. 괜찮으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은 당황해서 못 푸는 문제예요. 실은 아마 혼자 푸셨을 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혼자 풀었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진짜 공감해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요. 자, 그러니까 간이과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은 이제 이 부분은 간이과세 관련된 묻는 문제에서는요.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오답 소거를 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거. 예, 오답 소거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거. 자, 첫 번째. 법인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고 했었나요?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개인만 간이과세죠? 제가 간이과세 있잖아요. 할머니들 잘 몰라요.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할머니 예를 들었죠.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 를 생각해서 만든 제도예요. 할머니 부가가치세는 어쩌고 저쩌고요. 설명 못 하잖아요. 할머니 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쵸? 할머니가 하시는 그 말 자체. 간이과세자는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제도예요. 그런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시작을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정도 되면 무슨 간이과세겠어요. 그쵸? 예. 우리 영준이 말 잘했어요.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준이. 자,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과세 표준이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얘는 1번 과세 얘기예요.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 구조가 완전 다릅니다. 일단 혜민이는 제끼고 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실은요, 혜민이도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가능성 되게 높아요. 되게 높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간이과세는요, 공급 대가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계산 구조가 완전 달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요, 간이과세는요, 특이하게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간이과세는요, 공급 대가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예.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적어 드릴게요. 간이과세의,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적으면, 과세 표준, 일반 과세. 일반 과세는 매출의 공급 가액. 괜찮으시죠? 우리 일반 과세는 공급 가액이었는데요. 간이 과세는요, 되게 특이해요. 얘 왜 이렇게 자꾸 오류가 나지? 자꾸 찍찍거지네. 네. 간이 과세는 공급 대가로 판별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 실은 이거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예, 안 알려드린 거 맞아요. 예. 실은 좀 예외적으로 나왔던 시험 문제기는 했어요. 예. 자,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3번. 예, 세 번째 봉수가 말합니다.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포기 가능했던 거 기억나시죠? 간이과세도 마찬가지로 포기 가능합니다. 자, 요번에 7월 1일부터 바뀌었다 그랬죠? 직전 연도 여기도 기준이 뭐예요? 공급 대가 합계액이요. 간이과세 기준액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요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는 다 접어두더라도 여러분들 찍더라도요. 영준이하고 진이 빼고 찍으셨어야 돼요. 찍더라도. 왜냐면 영준이하고 진이는 너무 맞는 말이죠. 만약에 이거 뭐야 이랬을 때 실은 50% 확률 찍더라도요. 일단 영준이 발라내, 진이 발라내. 실은 가장 애매했던 말이 혜민이하고 봉수 아니었어요? 찍더라도 혜민이 아니면 봉수 찍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봉수를 더 많이 찍었어. 왜냐면 우리가 일반 과세자에서요, 공급 가액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간이과세는요, 일반 과세에서 약간 변형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틀이 달라요. 아시겠죠? 간이과세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고르는 거 면세 고르는 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면세, 신문사의 광고, 여러분 광고. 신문에는 정보 전달이죠. 광고는 홍보 아니에요? 얘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 제가 광고는 과세라 그랬어요. 광고는 과세라고 했습니다. 예, 제껴요. 자, 일반 고속버스 우등 아니죠? 우등 아니죠? 일반 고속버스 과세 면세. 예, 올해부터 들어왔다 그랬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줄이 쫙쫙 꺼지지? 예, 여기서 자꾸 그러네. 예. 자,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여러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자동차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때요?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 얘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교육 용역은 어때요? 어린, 꼭 미래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미래에 투자하는 개념. 자동차 운전면허. 실은 제가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 직업훈련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면세 적용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실은 이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은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미래에 뭔가 이 교육을 받아서 무언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가 면세사업 적용입니다. 얘도 면세 적용 안 돼요. 학원이라고 무조건 다 된다고 안 그랬어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인 대상 운전면허증 미성년자 안 돼요. 그쵸? 예, 그 뭐지? 고3 때 대부분 있잖아요. 못해도 고3 때 생일 지나고 나서 따거나 그래야 되죠, 얘네. 예? 아닌가? 주민등록증 나와야 되나? 아무튼
저도 정확한 기준 모르겠는데 예, 얘가 아무튼 그래서 아무 때나 못 따요. 미성년자들은 못 땁니다. 예, 얘 적용 안 됩니다. 얘 과세예요. 자, 여러분 수돗물 제가 생수하고 수돗물 기억나시죠? 생수는 과세, 수돗물은 면세. 기억나시나요? 생수는 과세, 수돗물은 면세. 자, 그러면 얘는 얼마? 22만 원 면세 금액 이렇게 발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어우, 대손금하고 대손세액 공제래요. 자, 우리 여러분 요거 하나 좀 기억 좀 해보실까요?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자꾸 지금 오류가 나지?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앤거 기억나세요? 과거에 대손금은 돈 못 받은 애죠. 돈 못 받았지만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물건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과거에 신고가 됐어요. 근데 대손이 나중에 발생을 하죠. 그거를 확인하고 얘를 과세표준에 뺀다 그랬어요? 안 뺀다 그랬어요? 안 뺀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대손금.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자,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라는 거 우리 머릿속에 새기고 문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대손금은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어머, 내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파산 및 강제 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쵸, 회수할 수 없는다고 대손 확정돼야지. 그래야지 적용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이거잖아요. 야, 내가 걔한테 못 받았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금액까지 못 받았어. 근데 봐봐, 못 받는 거 확정됐잖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액만큼은 나 돌려줘. 이게 대손세액공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예요? 걔한테 대손이 확정이 나야지 받지. 그쵸? 예, 국가가 야, 나 이렇게 못 받아. 자, 어때요? 얘기를 해야지 해주지. 지금까지 현재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 무조건 해줘. 국가가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3번. 자, 대손세액 공제는요. 공급 1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실은요, 이게 5년이었던 게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법이 개정된 거예요. 실은 근데 얘를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여러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럴 때는요, 여러분, 얘 지문 얻는 셈 치고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지금 1번, 2번은 정확하게 답이 아니라는 거 제꼈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에 대한 문구 확인하고 3번이 답인지 아닌지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예정신고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니요. 대손세액 공제 언제만 가능해요? 제가 확정신고 때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액 공제 가능해요. 확정 때. 예정 때 불가능합니다. 답이 4번이네요. 3번은 맞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실은요. 사지선다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찍더라도요. 나 전혀 모르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문 없는 셈 치고 일단 가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서 찾아내서 오답 소거해서 답 찾는 식으로 골라내시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답 구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실은 요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져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무턱대고 그거 답 고르지 말고 오답 소거하는 방법을 추천을 하자. 예.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거주자는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여러분, 비거주자, 여기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우리나라 거.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거는 소득세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치? 지네 나라 거는 국외 대학 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 우리나라 거는 세금 내라고 하죠. 예, 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갑니다. 인적 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가 우리나라 소득세법 뭐라 그랬어요? 돈 벌어요. 저 3천만 원 벌어요. 근데 줄줄이 싣고 딸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 민영님 3천만 원 똑같이 버는데 혼자야. 어때요? 누가 불쌍해요? 제가 불쌍하다 그랬죠? 예, 인적공제 반영해 준다고요. 왜? 인세니까. 예, 2번이 정답입니다. 괜찮으세요? 인세니까 우리 대표적인 인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포괄주의? 아니요. 아니요, 이거 완전 틀린 소리예요. 실은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얘는요, 이거는 실은 법인이에요. 법인세. 예, 법인세를 말합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서를 원칙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소득세 뭐라 그랬어요? 열거주의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열거 해놨잖아요. 열거주의. 왜냐면 소득의 종류, 이배, 사근, 연기, 퇴직, 양도. 그쵸? 따로 쭉 열거해 놓고 열거주의에서 여기 소득에 해당되는 걸로 해요. 사업소득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열거해 놓은 거에서 했죠?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하고 있는 거 오로지 이자하고 배당밖에 없었습니다. 얘 해당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하고 합산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를 뭐라고 했어요? 분류과세라고 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우리 분류과세라고 했어요. 다른 소득하고 합치지 않는다고요. 그쵸? 예,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우리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러분 얘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야 될 인적공제 합계. 자, 인적공제 합계 볼게요. 인당 갑니다. 자, 여러분들 실은 우리 이제 인적공제 인당 150이거든요. 기본 인적. 자, 기본 인적은 본인 포함해서 150이에요. 자, 기본 인정은 인당 150만 원. 기본 인적 공제는 인당 150만 원. 예. 그런데 자, 본인 포함입니다. 본인 포함. 이 기본 인적이 되는 사람한테 추가로 공제를 더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경로자, 장애인, 경로다, 장애인.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라든지 한부모 공제, 예, 이거와 또 별개로 본인이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 배우자란다.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나 아니면은 한부모 공제.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봤더니 우리 김한공 씨 남자인 것 같죠? 예, 남자네요. 부녀자 공제 적용 안 돼요. 배우자 있나요? 있네요. 한부모 공제도 적용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경로자는요 추가로 100만 원 더해주고요. 장애인은요 진짜 힘들어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래서 200만 원 더해줍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양가족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거 얼마냐면 본인 150만 원, 그쵸? 본인 150만 원. 자, 배우자 46세 아래 볼까요? 자, 배우자, 아들, 딸, 장인, 장모 다 있어요. 자, 우선은 아들 봤더니 20세 나이에서 걸리는데 장애인이에요. 소득만 없으면은 오케이. 딸내미 20세 이하예요. 소득만 없으면 오케이. 장인어른 70세 이상이에요. 소득만 없어도 오케이. 장모님 60세 이상이에요. 소득만 없으면 오케이. 그쵸?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오케이죠. 소득만 없다면. 장애인은 나이 요건 적용하지 않아요. 배우자도 나이 요건 적용하지 않아요. 자, 소득 체크합니다. 자, 배우자는요, 총 수익 금액 700만 원, 필요 경비 650만 원. 자, 그러면 배우자의 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소득 금액 100만 원 기준이에요. 소득 금액 50만 원. 그러면 이 사람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자, 아들내미, 다른 건 둘째 치고 딸내미가 뭐가 있대요? 기타 소득 있다 그러죠, 딸내미가. 딸내미가 기타 소득이 있네. 그쵸? 예. 딸내미는요,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서 배제가 돼요. 딸내미는 기타 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딸내미 빠져요. 자, 그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50만 원이 김항공 씨의 배우자, 아들, 그 다음에 장인, 장모까지. 하나, 둘, 셋, 넷, 5명. 그쵸? 150만 원, 기본적으로 150만 원, 5명. 그러면 모두 얼마예요? 150 곱하기 5, 750 아닌가요? 그쵸? 자, 75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 추가 공제 있나요? 예, 아들 장애인이에요. 200만 원 추가해 주고요. 봤더니 장인어른 70세 이상이죠? 경로 우대 100만 원 추가됩니다. 그러면 총 얼마? 1,050만 원. 얘도 실은요, 난이도가 있던 문제였어요. 얘도 실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특별세액공제 누구만 해준다 그랬어요? 특별히 누구만?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특별히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좋은 말이야. 그쵸? 특별히 누구만 해주는데, 이거 근로소득자만 해준다고요. 특별, 이 소리 자체가, 오케이, 근로소득자만. 특별이란 말이, 오케이, 근로소득자만.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요, 13만 원을 그냥 표준세액공제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실은 제가 안 알려드린 거 맞아요. 일단은 몰라. 그러면 세모 갑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요.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없어도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실은요. 원래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원래 아니었던 항목인데 들어왔어요. 네, 왜냐하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경비로 집어넣고 세액공제 하지 마 이런 규정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실은 사업소득자는 얘 세액공제 안 해줘 필요경비로 차감해줘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그게 특별세액공제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대학원생인 자녀 소득 없대요. 대학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예,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공제 대상 의료비를요. 신용카드로 지출했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와 의료비 소득 공제 중복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중복 가능해요. 제가 그거 여러분한테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린 거에서 중복 가능한 거, 중복 불가능한 거 체크해드렸던 거 있어요. 그거 꼭 참고해 보세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필요경비율에서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요. 네, 필요경비율에서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종합과세되지 않는 기타 소득 예, 상훈법에 의한 거 얘 비과세예요. 상훈법에 의한 거 얘 비과세고요. 여러분 골동품에서 누구예요? 박물관이죠? 박물관에서 기증하는 건 되게 소액받아요, 실은. 얘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얘도 빠져요. 아시겠죠? 300만 원, 200만 원 제끼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일 높은 게 80%였거든요.
80%가 유일하게 주택 입주 지체 상급 얘만 80%가 필요 경비였어요. 80%가 필요 경비, 그 외는요,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60%가 필요 경비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봤더니, 자, 기타 소득은, 지금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은요, 요 400만 원짜리와 800만 원짜리예요. 얘가 12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차감되는 필요 경비 보겠습니다. 400만 원에 80% 차감되는 거 320만 원 맞나요? 자, 800만 원에 60% 480만 원 맞나요? 요게 이제 필요 경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800만 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 뺀 소득 금액 얘는요, 얼마? 400만 원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어렵죠? 예. 얘 내용이 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실은 어려운 파트 맞았습니다. 자, 지금 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파트 중에서 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실은 맞추기 어려웠던 파트, 맞추기 어려운 거 제가 추려보면은 여기 1번. 1번 같은 경우. 1번. 자, 1번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웠던 문제였고요. 실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맞춰줘야 돼요. 자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3번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세모. 실은 안에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당황해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자, 여러분들 실은 5번 같은 경우도 실은 얘는 맞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얘도 조금 틀리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도. 자, 그렇기는 한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6번. 6번 같은 경우는 실은 틀릴 문제는 아니었어요.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7번도 틀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도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8번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모 여러분들 요거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 간이과세 부분이어서 얘도 좀 틀릴 가능성이 있기는 있었고요. 여러분 10번 같은 경우에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예, 11번도요. 실은 3번을 배운 적이 없지만 4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린 소리였어요. 그래서 얘도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예, 12번 같은 경우에 소득세에 대한 특징 얘기였기 때문에 얘로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하고요. 13번도 여러분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14번과 15번도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였어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총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었던 문제가 3개, 4개, 5, 6, 한 7개 정도 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 세모로 쳐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맞출 확률이 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10개 정도. 10개 정도를 안전빵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은 그나마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47회차가 TAT 2급이 어렵게 나온 편이었어요. 47회차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한 거